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선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 개장 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179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00 돌파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에 부딪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또 굵직굵직한 그런 재료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이라든지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든지 이런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한 주의 출발을 상승으로 가뿐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르면서 178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179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9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탄력 또한 둔화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780선 중반에서 횡보 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2,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투신권 쪽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는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직까지 매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56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3.7포인트 오르면서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48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82포인트 아직까지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1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1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22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69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1170원대 지지라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원 60전 내린 1170원 50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증권주들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증권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동양종금증권, HM투자증권 3%대로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2%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마찬가지로 4% 급등하고 있고요. LI손해보험도 4% 가까이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2%, 기아차가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운데 BMW에서 국내 12개 부품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도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1.2% 오르고 있습니다. 에피베울리가 8.3% 급등하고 있고요. 에스폴리텍이 4.7% 오르면서 LED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송 장비에 관심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동력이 떨어진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1800선에 근접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은 듯 보이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여건만을 놓고 보면 호재가 많다는 측면보다 다소 좀 악재에 대한 둔화 과정,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진행되는 안도랠리 성격이 다소 좀 짙어 보입니다. 또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전반적인 어떤 상승 기대를 높이는 듯 보여주는데요. 다만 전체 시장 거래량이 여전히 바닥권을 나타낸다는 점은 후발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IT와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주 중심의 반등은 진행되고는 있지만 다소 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지속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점이 오늘 다소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낙폭 과대주
추가 상승 가능성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업종으로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IT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을지 그 여부를 저희가 타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후반부터 IT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몇몇 LED 관련 산업이나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의 긍정적 코멘트 내용 등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주 후반부터 다소 좀 변화된 부분은 매크로 변수가 안정되고 이런 안정감 속에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회복력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어떤 낙폭과대와 관련된 어떤 저가 메리트가 호재를 쉽게 부각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익점만 관련된서는 아직 어떤 신뢰성이 회복되었다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을 어떤 주도주로서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쪽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소 좀 이익 차별화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종목별 차별화 현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수급 그리고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우선 시장은 기업들의 이익 관련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에 관심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주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 대한 어떤 결과의 내용이 어떤 시장 심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선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어떤 기대가 시장에서는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와 관련돼서는 다소 좀 시장 충격 어떤 경기 둔화 우려를 제한시킬 수 있는 재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맹목적으로 낙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시장에서의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어떤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 전체적인 수급 여건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전개는 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급등 지수의 어떤 상향 변동성 발생 시 기관 물량에 대한 어떤 출회 가능성 자체도 여전히 있지 않겠나. 결국은 어떤 지수의 저항과 맞물려서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환율의 동향도 반대의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반등하고 있을 때 약간씩은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현재 시장이 1800선 돌파 이후에 바로 1900선까지 달릴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펀더멘탈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시장 재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밴드 플레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1800선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를 어떤 상승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근접해 간다는 논리를 놓고 볼 때 우선 단기적으로 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두는 편으로 고민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쁜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출발부터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중에서 경제지표 쪽으로 많이 살펴봤었죠. 결국 미국장에서 경제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게 또 증시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경제지표 쪽으로 여전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도 괜찮게 나왔죠. 실업률 지표요. 예상보다 호전됐고 또 시장에서는 그 실업률 지표 중에서 민간 부문 쪽에서의 호전에 더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실업률 지표나 지난주 내내 발표된 그 여타 지표들하고 시장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과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은 지표가 절대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이고 덜 나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더블립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더블립이 거론되면서 하락한 그 내림폭을 회복한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절대 수치면이나 그 세부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향후를 긍정적으로만 예상하기는 힘든 것이고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정부의 추가적인
지금 정책적인 지원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지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8월 초에 FOMC 회의 때 유동성 공급만을 언급하고 정책적인 조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8월에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하락을 했다면은 다시 그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면서 8월에 빠진 폭만큼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이제 11월 중간선거의 정치적 일정을 감안을 하면 감세 조치가 되었건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가 되었건 시장에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시장 그 정도로 금요일까지의 모습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오늘 오전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대로 멈춰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일본이나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 이후에 제한적인 상승 이후에 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좀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이 IT 업종 쪽에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가격 조정을 먼저 좀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IT 관련주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분위기상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소외주나 납북과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한쪽이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적 지표 호전세가 지속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술적 지표 호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상승 전환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수평으로 지금 이동 중이고요. 이 평선에 이제 정배열 추세도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리적인 저항 1800선하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 그 지역에 거의 기술적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밤 휴장이고 또 특별한 경제 지표가 내일 밤까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요일까지도 모멘텀을 논하기 힘든 상태고 숨고르기 진행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별히 목요일에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미국 시장이 열렸다 하더라도 숨고르기 진행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일정이고요. 그동안은 부진했었던 금융이나 IT 업종이 오늘 상승률 상위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은행이나 보험업종의 강세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증권주와 IT의 상승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낙폭과대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IT 업종 내에서 움직임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종목별로 또 이제 낙폭 과대 순서로 순환매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순환매와 더불어서 IT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바닥 다지기에 거의 성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지수 흐름의 긍정적인 흐름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전체 장세를 보더라도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 양상으로 들어서고 있죠. 지수상의 흐름도 8월 이후에 거의 한 달을 넘는 기간 조정 마무리하면서 수렴 이후에 상방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주 국내 이벤트 금통위하고 선물옵션 만기일이 약간 좀 걸림돌이기 때문에 마냥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힘들지만 이 점을 제외한다면 향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 바닥 따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 여지가 더 있는지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눠보자면 어느 쪽이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언급 좀 해주시죠. 예, 수렴 이후에 발산 과정이 나타난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목표치는 차후에 상승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구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좀 특별하게 수급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종목상으로 놓고 보면 종목 흐름상 놓고 보면 조정을 보이고 그동안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IT 업종의 저 반등세를 쫓아갈 필요가 있는가 놓고 본다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나
아니면 특별한 수급이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만한 그런 중국 관련주들, 이들 종목들도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더 관심이 필요하고, 물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이런 종목하고 IT 업종을 좀 동시에 편입하는 게 낫겠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미 다 편입이 돼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 오늘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하겠죠. 경제지표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미국장은 휴장이고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죠.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테고요. 미국 경제지표는 내일까지도 없고 수요일 밤이나 돼야지 나올 것입니다. 소비자 신용지수나 베이지북 같은 경우가 수요일 날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목요일은 무역수지, 금요일에 도매재고 같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지표들 발표될 지표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많이 좀 상승 쪽으로 기여할 만한 그럴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주말에 또 지표가 발표되고 다음 주 초에나 또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금 목요일에 금통이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히려 해외 재료보다 더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통이 같은 경우 이미 종목별로 본다면은 금리 인상이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통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약간 좀 걸립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항상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었죠. 지난달에요. 8월 옵션 만기일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 요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기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물론 이게 변수가 많고 또 만기까지 변수가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환경만으로 놓고 만기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존 프로그램 매수 청산이 되는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3조 원 정도 되고요. 순차익 잔고로 놓고 보더라도 전일까지 2,900억 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매도 차익 거래가 저 3조 원 중에서 청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매물 부담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유출입되는 금액을 봐도 최소한 2,900억 원 정도에다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 570억 원을 합해도 3,0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이 만기일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선물 누적 매수가 어제까지 10,000계약 정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콜옵션 매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70억 원 정도 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480억 정도가 쌓여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수를 하고 콜옵션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 결국 커버드 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베이시스나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처월 물과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매수 차익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청산보다 롤오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덜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생명이 코스피 200 인덱스에 편입되는 그 변수가 9월 10일에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부 청산되면서 재유입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만약 롤오버 되는 물량이 많아서 좀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으로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만기일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좀 매물을 좀 소화해주고 또 그게 매수 기회로 좀 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 대응에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시장의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료 공백 상태죠. 그리고 또 외국인 포지션을 놓고 보더라도 제한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기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만기 효과에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후에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를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현황으로 장이 진행 중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이 되면서 종합지수가 오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7포인트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올랐지만은 하루 종일 답답한 모습의 변동성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쿼드러플 만기 영향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중국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이 되면서 오늘 우리 지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2,8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600억 가량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9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26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25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0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매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매매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올라오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 보험,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통위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선반영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자동차주와 전기전자 쪽도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 돌파를 좀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신세계, LG화학,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8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신한지주, 포스코 그리고 LG와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등으로 순매도가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아차라든가 대우증권, 삼성전기,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한지주, 포스코 그리고 호남석유와 LG화학, 하나케미칼 등으로 이 순매도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 베스트 5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삼성생명, 현대모비스와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의 편입 유입이 이제 10일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 심리에 맞춰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찍고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위쪽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 쪽에서 특히 많이 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수익률이 괜찮았던 한국타이어와 고려아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그 시장 대비로 해서 좀 그 오버슈팅을 했던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고점 탄력 둔화 개념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정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와 고려아연 쪽은 일단 고점에서 탄력 둔화로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제외를 했다 이래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이 그 리스크 대비로 해서 수익률 위쪽으로의 하우스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외시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기아차 부분은 다시 그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편입을 시키면서 일단은 뭐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의 SK에너지, 삼성전기, 웅진코이 그리고 GS건설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편입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로 제한을 시키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현대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GS건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도 현재가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와 좀 일치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매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시켰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상 수급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만 주 이상 상당히 좀 큰 폭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쪽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당사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이 6,557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10억 정도로 시장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 한 800억 이상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회하는 그런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1분기에 완공될 울산 현장의 완공 후 미분양 관련해서 대손 상각을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70억이 이제 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실적이 하회된 것은 이러한 대손 상각의 그 원인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주택이라든가 이제 토목 부분에서 예정 원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체적인 영업이익도 좀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를 좀 가져왔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당사 핵심 사업 부분이 이제 자체 사업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하고 그다음에 수원 쪽의 건선지구 1차 사업지의 공정이 후반기에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2010년 하반기에는 올해죠. 하반기에는 더욱더 이제 그 가열차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도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의 그 바닥권에서의 서서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그러한 리스크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모멘텀 한 가지 더 이렇게 포함을 시켜본다 이러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론이 일어나면서요. 핵심 건설주들의 터닝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현재 주가의 상승 분위기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눌림목 조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편입을 시켜보겠다라는 판단인데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37,000원인데 매수 상당 가격은 이제 3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수준까지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5일선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그렇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전 그 횡보했던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가격대가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서도 이제 60선 부분에서의 가격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저항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가는 일단 1차 35,000원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러한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코스피 종합지수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00원 정도 수준이면 일단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작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회사로서 최근에 삼성 그룹에서 인수설이 퍼지면서 단기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특히 이 상반기 내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을 보여준 회사죠. S폴리텍인데요. S폴리텍은 TFT LCD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도광판을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도 한 그러한 회사고요. 또한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PMA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EVA 시트라고 태양광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제품을 개발에 성공해서 또한 제품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고점은 3,350원까지 기록한 적이 있고요.
또한 눌림목이 들어오면서 한 2,400~50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현재 구축하고 직전 고점에 재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향후 직전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2,660원, 2,680원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장중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555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지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시고요. 직전에 매물권이 터진 가격대 3,300원 전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중간에 한 3,000원 전후에서 또 큰 폭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폴릭텍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시장도 3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승폭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관의 매물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플러스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한 2~3개월 동안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좀 하락폭들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에 오늘 대표적인 삼성전기나 하이닉스 같은 IT 종목군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혼조 양상이다라고 우량주권에선 좀 혼조 양상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좀 단기 반등에 의한 부분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 시장은 조금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지금보다는 숲보다는 좀 나무를 보는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종목별로 좀 우량주 안에서 과대 낙폭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흐름에 안에서 차트 안에서 단기 낙폭과대 종목을 좀 저가 매수와 좀 단기 또 고가권에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박스권 전략이 아직까지도 좀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은 1,800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양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적극적인 테크니컬한 전략들이 좀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을 한번 골라봤어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2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약간의 수익권에 놓여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3%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최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코스닥주 중에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좀 견고한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그 실적 모멘텀과 여러 가지 부분을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AM/OLED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그 유기물 AM/OLED에 들어가는 유기물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조하고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루디스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AM/OLED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강화된 모습입니다. 루디스가 기존에 보면 세계 시장의 AM/OLED 부분의 18% 정도 잠시 같은 회사고 국내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AM/OLED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그 성장이 AM/OLED에 대한 부분이 채택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좀 지니고 있는 회사다. 앞으로도 그 반도체 패키징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까지 같이 맞물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에 대한 부분, 지금 오늘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은 이탈이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1차적으로 일어나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봐도 박스권 목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그냥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큰 흐름 안에서 내년까지 AM/OLED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매출이 좀 높을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유 관점에서 유지하시고, 특별하게 지금 4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23,000원에서 25,000원 수준의 슈팅이 나온다면 고가를 돌파하고 비중을 좀 20%를 좀 축소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후에 20%는 3만원 수준까지도 한번 내년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분은 21선이 손절가는 21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전략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동평균선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가의 손절가보다는 이평선이 올라오는 단가를 맞춰서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꾸준하게 쫓아 올라오는 모습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큰 20%까지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2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만원 선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23,000원 선에 올라갔을 때 20% 정도 물량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또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황 쪽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황과 관련해서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은 그러니까 LED와 AM/OLED, 어떻게 보면 LED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AM/OLED 시장이 그 다음 차순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AM/OLED가 좀 빠르게 접목이 되는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매출이 일어나기보다 LED가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M/OLED는 넘어가는 현상인데, 실질적인 LED 부분이 빠르게 조명되면서 그 차후 세대였던 AM/OLED까지 빠르게 시장에 접목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AM/OLED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 성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좀 추세 매매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테라리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00원입니다. 9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이 좋아요. 어떻게 볼까요? 옛날 예당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원개발 전문업체, 오늘 M&A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회사를 벌써 두 종목 보는데, 유전개발업체의 빈카라는 회사를 러시아 업체로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원개발 전문업체까지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알파로 자원개발까지 하는 회사로 좀 탈바꿈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에 대한 부분은 빈카가 생산체제로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적자 회사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회사였는데, 인수 M&A를 통해서 어떤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시점으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주겠다라는 흐름을 앞에서 상한가를 주면서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오늘 재료가 좀 동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이 모든 앞에 이 부분,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이 선침해였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선수들에 대한 영향권으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선수들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이동 평균선인 240선 98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으로 내일 좀 부침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내일도 수반되면서 크게 앞전에 이 거래량이
4천만 주만 앞에 최고 거래량이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네. 4천만 주만 오버하지 않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관심권에 꾸준하게 돌입한다라면 흔들리실 필요 없이 좀 주가 수준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전 고점이었던 1,400원 정도 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240일선을 돌파하면 1,400원 수준 정도까지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이런 종목군들 급등에 대한 거래량 꾸준하게 실려가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 흐름에 유념하시고 단기 하루의 진동평은 그다지 보지 마시고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더 짧게 보실 것 같으면 3일 이동 평균선 지금 차트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3일 이동 평균선을 화면에 넣으시고 3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단기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면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줄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시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1,4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금 현재는 오늘 상한가를 드렸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에서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추세선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테라리소스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종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진해운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운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2탄으로 한번 저희가 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한진해운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뭐 업황이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운임에 대한 운임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또 영향력도 있고요. 거기에 운임 우려가 좀 이미 반영된 현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부터는 수송 물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경기 회복의 시그널에 맞춰서 외형 성장이 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27,000원 뭐 잘 사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이날 사지 않으셨으면 이날 저가에 사지 않으셨으면 27,000원에 지금 편입하기는 좀 어려운 단가였는데 그렇다면 저 앞에서 사셔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오셨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수준의 앞에 상승을 보고도 좀 팔지 않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비수기 진입에 대한 운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운임이 추가적으로 좀 CCFI가 좀 꺾이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가 수준은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앞전에 28,000원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이 수급적인 부분은 추세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추세 하향 추세 부분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7,000원을 기준점으로 바닥을 놓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새로운 경기 모멘텀으로 경기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슈가 됐을 때 회원진들은 다시 한번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000원이 깨지지 않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목표가 좀 중기 목표가로 36,0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한번 지켜보고 36,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25%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SK네트워크스 차트를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네요. 네.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요. 기관이 워낙 물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SK그룹에서 SK네트워크스에 대한 부분에 2012년과 13년 장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비전을 잠깐 보시면 그 비전 안에 M&A를 통해서 좀 외형 성장을 좀 보이겠다라는 의도가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고요. 지금 PBR 수준이 0.9배 정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PBR 수준이 제가 알기로 0.9배 수준 정도로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PBR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 자체가 굉장히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과 매출에 대한 우상향 모멘텀만 나온다면 주가는 향후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12,200원 주가 수준은 좀 싸게 잘 사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00원대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는 영역이고요. 좀 더 지금 현재 손절에 대한 PBR 가치로 보면 손절에 대한 단가보다는 박스권 전략 지금 11,000원과 10,000원의 박스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지분을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이제 단기 물량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사업의 모멘텀이 가시화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000원에 10,000원 박스권 전략을 사용하시고요. 네. 좀 중기적으로는 13,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회사의 비전 제시와 맞물려서 좀 M&A의 본격화, 매출의 본격화가 되면 13,000원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단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접근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1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있거든요.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한항공이 뭐 2분기 실적 이후 발표한 이후에 좀 많이 좀 부진했어요. 네, 3분기까지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항공 운송이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일단은 그리고 3분기 시즌에는 우리가 휴가철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의 하락은 일단은 IT주와 기존 자동차주의 숨고르기가 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주도주 흐름에서 좀 약세 흐름과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계속 피크 논란도 없었고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우상향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리면서 좀 그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본다면 일단은 제가 그 대한항공은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 가격대 수준은 73,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나쁜 가격대로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준을 좀 제가 추세 라인을 그렸는데 여기 그려보시면 단가가 지금 76,000원 수준 정도 놓여지는 부딪히는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76,000원 수준 정도 오늘 좀 상승폭이 좀 큰데요. 76,000원 수준 정도에 접근을 해서 오버가 나오면 1차적으로 매도권의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수준이 매도했다가 62동 평균선 근처에서 매물을 맞고 다시 하락했다가 주가 수준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모멘텀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77,000원, 76,000원 수준이 오버하면 매도권 영역으로 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7만원에 다시 초반대로 진입하시면 매수권 영역, 단기 박스권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그리고 이 큰 추세 하락을 벗어나는 구간이, 일단 박스권을 그려주고 벗어나는 구간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다시 재차 상승하는 트렌드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그 76,000원권 이상에서는 좀 매도권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좀 급하게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로직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3,9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50%입니다. 중장기로 보신다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3276님께서 올려주신 아미노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큰 흐름 안에서는 뭐 갇혀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여전히 좀 부진한 양상입니다. 근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카이놀 전환 촉매제다라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발생하면서 주가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을 좀 봐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 안에서는 우상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은 60일 이동 평균선
3,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면 4,400원 수준 정도 박스권 돌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시면서 중장기 모멘텀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격대가 얼마에 사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3,960원입니다. 3,960원이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 오늘 양봉이 다시 올라오시면 사신 가격대에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으로 부각이 된다면 분명히 이 4,400원대의 박스권을 강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다시 재진입하시는 게 이런 개별 종목은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주가 수준이 오랫동안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주가가 성장 동력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냐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종익 과장의 관심 종목 수익률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은 좀 장기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수급들이 좀 좋아지면서 네. 좀 긍정적인 내년에 대한 부분과 올해 4분기까지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 7월 달에 보시면 해외 플랜트 수주가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할 정도까지로 해외 플랜트가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좋았는데요. 해외 플랜트 수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수주를 하면 그의 피팅 업체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발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팅 업체들이나 해외 플랜트가 굉장히 상반기에 어렵게 수주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6월, 7월 들어서면서 좀 회복기를 보이면서 지금 막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3분기에 턴어라운드 실적이 본격화 가시화 될 것이다. 그리고 발주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4분기 좀 업황이 어려우면서 가격 단가 인하 압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피팅 업체들이 그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4분기에 좀 수주들이 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발주들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 인하 압력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기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간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좀 유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태광이라는 종목하고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태광이라는 종목도 수급이 기간 매수세가 같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고 3분기까지는 좋아질 것이다. 예견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4분기부터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빠르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3,000원에서 22,000원 수준 정도의 적극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4분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수급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막 터닝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달 안에 60일과 12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0일선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아마 본격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선침했어 향후에는 좀 주도주권에서 코스닥 종목에서 주도주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한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7% 각각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